오늘 저희가 나온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며칠 전에 다카라는 그 청소년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의 그 보호막이 되었던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오픈 포럼 1회 때 저희 시민참여센터 변호사 8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행정명령이 발표됐죠. 1월 달에 1월 25일과 27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달 되기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행정명령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발표했던 그 발제 내용이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민국을 얘기를 할 때, 저도 이민 변호사입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민국 하면은 서류를 분실해 가지고 뭐 1년 걸릴 게 2년 걸리지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충 서류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또 보충 서류를 내 가지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뢰인들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가면은 쓸데없는 거를, 법적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책을 잡아가지고 그 인터뷰 하시는 우리 이민자들을 고생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그런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를 봤었는데, 이 이민 정책에 관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도 잘 일을 합니다. 그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행정부에서 어떤 양태를 가지고 이러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게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5개의 차트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는데 깨알같이 써가지고 제가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민 정책을, 그것도 반이민 정책이죠, 그것을 폈는지 이 차트를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타이틀 밑에 하나하나가 1월 20일, 25일하고 27일 날 그 행정명령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곳이죠. 존 켈리 장관이 메모 형식으로서 2월 27일 날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기 위해서 나온 것 2개를 묶어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다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배경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타이틀을 보시면은 추방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대적 체포한다, 추방한다. 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신분 없는 분이 이제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추방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priority를 줬습니다. 그래서 Priority Enforcement Program 해가지고 PEP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단순 이민자는, 단순 신분 위반자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행단이라든지 테러리스트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좀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국토안보 메모를 통해 가지고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 신분이 없는 자 자체가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한번 했을 때에 뭐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시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권 받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주운전을 아니더라도 단순한 범법행위 또는 심지어는 작은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스디미너 경범죄도 모든 추방 대상에서 포함되는 뿐만 아니고 단순한 신분 위반도 집행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오피셜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다카 폐지 움직임 이렇게 했는데요. 1월 달에 그 행정명령을 3개가 나왔는데, 그리고 3개가 유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를 폐지한다는 이 내용은 사인되지 않는 유출된 행정명령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다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카라는 게 사실은 80만 명이 지금 현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18,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반 조금 넘는 인원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멕시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아시안들도 17%가 될 만큼 많은 숫자의 그 다카 신청자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웃 나라 멕시코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이고, 그리고 내 일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플러싱에 살 때 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 비즈니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딸리고, 그리고 여행도 오지 않고, 유학생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제 소견입니다만은 3, 4년 정도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그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의 트래픽이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만은 지금 그게 반작용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카 청소년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집행을 하냐면 지금 현재 이거는 집행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잠깐 방문하셨는데 안 나가셨어요. 그럼 이제 서류 미비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 그 내용을 보면은 나도 벌금을 내고, 왜냐하면은 비신분 없는 자를 보호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신분이 없는 사람들도 페널티를 물려고 하는 지금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그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 스판서가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제3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 스판서라는 걸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법제화돼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행정명령을 보면은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그 수혜자가 뭐 퍼블릭 차지라든지 정부의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그걸 스판서했던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리는 또는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실제 이게 집행이 됐기에는 굉장히 의문이지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좀 부각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민국에 2만 명 정도가 이민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뿐만 아니고 외국에까지 이제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에 보면은 10,000명의 이민관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그냥 우리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행 기능을 가지는 이민관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보더 피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던 보더 멕시코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5,000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자, 요게 지금 현재 그 행정명령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단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변호사들은 현재 가장 좀 걱정스러운 게 여기서 하는 사람 말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사람 있죠.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입니다만은 비자가 있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모든 스탠다드를 높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 자체가 비이민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불법적 입국 및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우리가 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2,200마일인가요? 그 보더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에 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했던 이 법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반하려고 지금 노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망명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심사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 잡힌 사람들을 빨리 처방해내는 어떤 신속한 방법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정부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국경에다가 이민관도 이민 저지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티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뭐 화상으로 해가지고 잡힌 사람을 빨리 추방시키는 그런 신속한 추방 대책도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6개 국가 그 무슬림 밴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부분에 올라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비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학생으로 오신 분들 뭐 취업 비자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학생 비자, 투자 비자, 그다음에 전문직 취업 비자, 관광 비자, 그다음에 학생 비자 중에서 노동 카드, OPT. 자, 이 내용을 굉장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4월 1일 날 저희가 H1B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보충수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7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비移民 비자에 대한 심사가 무조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바뀐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 무비자, 그러니까 무면허, 그러니까 면접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큰 회사라든지 URP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가끔 면제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자는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하는 거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expedited removal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하는 것 중에서 보통은 이제 보드에서 잡히면 100마일 정도 그리고 2주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머물렀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내쫓는 그것을 expedited removal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행정명령이나 지금 디파트먼트 메모에 보면은 지금 그 관보에 게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있거든요. 자, 요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전체 영역에서 2년 또는 그 이하로 체류한 모든 사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추방을 한다는 그게 바로 expedited removal입니다. 요거를 이 제도로 확대를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잡혔을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할 때 이민법상에 내 구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상에 허용되어 있는 그런 그 구제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의 판사를 보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이민법상에 확보되어 있는 구제 조치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여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이민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가 한국으로 나갈 때 그게 우리가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 또 들어올 때 체크하는 시스템. 그거를 우리 Entry Exit Tracking 시스템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완비가 안 됐어요. 이걸 뭐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자 이것도 완비를 한다고 지금 지금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atch and Releas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이제 디텐션이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오바마 정부 때는 소장에 그 보석금이 책정이 됩니다. 5,000불이나 10,000불 정도.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앴어요. 왜냐하면은 잡아가지고 보석으로 릴리스를 하는 제도가 트럼프 정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민을 집행하는데 장애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일단은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석이 없습니다. 물론 보석금 히어링을 신청해가지고 성인이 될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가장 큰 어떤 행정명령이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 카운티, 시정부의 그 경찰들 있죠. 이 사람들을 다 대표다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민법은 연방정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라든지 시에서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7G of INA 이민법상의 287G에 해당이 그 조항에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
맞는 그런 카운티 정부라든지 주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마친 폴리스 오피서라든지 로 인포스먼트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가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뉴욕은 아니고요. 실제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미만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해당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expedite removal과 마찬가지로 이 경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트래픽 티켓이라든지 뭐 간단한 마이너 오펜스로 잡혔을 경우에 이분들이 영어를 못해요. 아시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교육에 위반해 가지고 잡아서 바로 디텐션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때는 잡히더라도 이제 뭐 큰 범죄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이민 검사가 그 사정을 보고서 추방 재판을 면제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prosecutorial discretion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자체를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추방 재판을 해보낸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구제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자 보호 도시, 그리고 우리가 sanctuary city, 뭐 sanctuary st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욕시티도 자랑스럽게도 sanctuary city죠. 뭐 시애틀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뭐 LA라든지 한인 그 이민자들이 많은 곳은 다 합니다. 지금 이민자 중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11 밀리언이에요. 1,100만 명이 되고요. 그 중에 50%가 정도가 멕시칸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60%가 큰 도시에 있어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일리노이즈라든지 플로리다, 요 5개 주에 이렇게 포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뭐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경우는 생츄어리 스테이트지만은 그 외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이민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 보시면 SB4라고 하는 그 텍사스에서 통과한 법인데요. 물론 9월 1일 날 그게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단 스탑을 시켰습니다만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 행정부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뭐 저 연방에서 이민국에서 디테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홀드를 해라 48시간 안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지만은 그 법에 어기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불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끈질기게 이 모든 스테이트에 있는 공무원들을 묶는 그런 작업도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라든지 주에서는 연방에서 주는 모든 펀드를 다 이제 디펀딩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펀드가 그 스테이트에 가는지를 다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민국 집행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주라든지 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분이 없으신 분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행정부는 10년 내에 2027년까지 이민자의 반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0만 명이 이 쿼타거든요. 이것을 반으로 줄이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레이즈 액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많이 공방이 있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면은 우리가 뭐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그래서 캐러고리가 많이 있는데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하고 배우자까지만 가족 이민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그 외에 캐러고에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기로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50%를 줄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내쫓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민도 줄이고, 그러면 우리 한인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수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행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이상으로 치밀하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의회를 상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방문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사에서 보기를 희망하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